4.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진호는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갸웃거리며 휴대폰 플립을 닫았다 열었다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별 이상이 없었다. 이상하네. 왜 답장이 없지? 진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진호가 혜지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벌써 6시간 전이다. 지금 시각이 11시. 혹시 문자가 잘못 갔나 확인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하기에는 늦은 시각이다. 참, 김진호 오늘 자존심 제대로 밟혔네. 29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다. 한 번도 그의 문자는 여자에게 씹히지 않아 봤었다. 진호가 문자를 씹으면 씹었지 진호에게 이런 여자는 정혜지가 처음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건가? 혹시나 문자가 잘못 갔는지 확인을 하려고 발신함을 다시 검색해 보았다. 주말에 괜찮다고 하셔서 영화표 예매하려고 하는데 보고 싶은 영화 있어요? 아니면 공연도 좋고. 문자 부탁드립니다. 메시지가 정혜지 전화번호로 전달된 것은 확실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과도하게 들이대는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었다. 진호는 소위 속된 말로 선수였다. 처음 이성에 대해 알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니 정확하게는 중3부터. 그에게는 남다른 연애 기술이 있었다. 집에 들어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외로움을 친구와 몰려다니는 걸로 달랬는데, 그러다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가 여자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외모 자체로 평가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적당히 큰 키, 날씬한 몸매, 웃을 때 선하게 보이는 눈매와 한석규가 울고 갈 정도로 멋진 목소리는 평범한 외모를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자신이 찍었던 여자가 안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진호의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그는 내일 다시 그녀와 통화하기로 마음먹고 노트북을 켰다. 혹시 몰라서 그녀의 미니홈피를 방문해보기 위해서였다. 미니홈피 정도는 만들었겠지? 그녀의 이름과 나이를 쳐서 조회해 보았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일일이 대조해서 찾기란 힘들었다. 잠도 오지 않는데 그냥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클릭해서 보았다. 하지만 10명 정도 찾고 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 참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찾아봐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다. 천하의 김진호가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든 사귀고 나서 이 수모를 갚아주지. 진호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악의 기운이 튀어나왔다. 인터넷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니 먹음직스러운 떡볶이 피자에 대한 사진이 올라왔다. 야심한 밤에 식욕을 당기게 만드는 먹음직스러운 사진이었다. 배를 쓱쓱 문지르며 진호는 저도 모르게 클릭을 해버렸다. 떡볶이 피자가 뭐지? 진호가 사진을 따라간 블로그에서 뜻밖의 얼굴을 봤다. 블로그 대문에 걸린 사진은 바로 혜지의 얼굴이었다. 일부러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 카메라 앞에 다가가서 촬영한 사진 같아 보였다. 그녀의 눈이 도드라지게 크게 나왔지만 그는 한눈에 그것이 그녀의 눈인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다. 정희지의 지글복을 톡톡이라고 쓰여있는 걸 보니 확실했다. 혹시나 해서 방명록을 뒤져보니 혜정이 남긴 글도 있었다. 와, 유명 블로거였어? 요리책도 냈구나. 이야, 결혼하면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자취를 하느라 먹을 것이 부실한 진호는 벌써 그녀와 결혼을 한 것 같이 괜히 뿌듯해졌다.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한번 먹어보고 싶다. 혜지가 올려놓은 요리 사진들을 보며 진우는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잡은 손에 저절로 힘을 주고 있었다. 오늘 찍은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진우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도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있었다. 아까 일이 생각나서인지 계속 몽롱한 상태였다. 마치 지독한 감기약을 먹고 해롱거리고 있는 것처럼 잠이 솔솔 오고 있었다. 진우는 정신을 깨우려고 손으로 죄 없는 뺨을 찰싹 때렸다. 아, 왜 이러지? 진우와 달리 진우는 별다른 연애 경험이 없었다. 진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몇 명의 여자들도 진우가 청각 장애자라는 것에 결국은 마음을 접고 말았다. 진우 역시 여자에 대해 지레 겁을 먹고 다가가지 못했었다. 사실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가 쉽지 않은 그였기에 여자를 사귄다는 것은 꿈도 못 꾸었던 것이었다. 물론 그만의 짝사랑도 몇 있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짝사랑에서 끝이 났다. 그런데 조금씩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순전히 혜지 탓이다. 그녀의 얼굴을 담은 사진들을 꺼내보면서 그는 결심했다. 그녀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기로. 그녀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언제나 그런 자격지심으로 진우는 사랑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 자신의 초라함에 스스로 물러났었던 것이다. 진우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 돼.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모니터에 떠있는 혜지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진 진우는 자신의 뺨에 살포시 가져다 댔다. 그러자 아까와 같던 설레는 감정이 되살아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일렁거리는 것 같았다. 진우는 그 여운을 느끼고 싶어서 눈을 살며시 감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아, 안 돼. 정신 차리자. 이러다 밤새겠다. 정신을 차린 진우는 서둘러서 편집 작업을 했다. 침대 이불 속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혜지는 한쪽 눈만 살포시 떴다. 아, 기어쿠 날이 밝고야 말았구나.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혜지는 얼굴을 감쌌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나 어쩔 수는 없을까?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혀를 차며 혜지는 밤새 따뜻하게 덮여진 이불 속을 빠져나왔다. 방문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우렁찬 수탉처럼 울려 퍼졌다. 혜지 일어났냐?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한다며. 엄마의 외침에 혜지는 신경질을 가득 담아 빽 소리 질렀다. 일어났어요. 그러자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메랑처럼 그녀에게 되돌아왔다. 다 큰 년이 어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다시는 안 깨워준다. 나쁜 년.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아주 버릇도 더럽게 없어 그냥. 너 같은 딸 10명만 낳아라. 혜지가 엄마에게 섭섭하게 하면 노상 듣는 악담이다. 일어나려던 혜지가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패대기치며 3살 먹은 어린애처럼 발버둥을 쳤다. 에이, 오늘 안 나가. 안 나가. 그리고 시집도 안 갈 거고 호호 할머니 될 때까지 엄마 옆에 딱 들러붙어 살 거야. 혜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러곤 혜지의 말에 등짝을 철썩 때리는 걸로 답을 대신해 주었다. 이년아 어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해. 안 일어나? 내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애기냐? 아이고, 애기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지. 다 큰 년이 말하는 뽐새 좀 봐.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어쩌면 그렇게 힘이 좋은 건지 등에 뜨거운 핫팩을 3개는 붙여놓은 것처럼 뜨끈뜨끈해졌다. 아파.
알았어. 잘못했어. 아이, 쏘리. 이쯤에서 혜지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혜지의 어마마마의 잔소리 행진이 2절, 3절까지 이어질 거다. 어마마마의 레퍼토리 중 최고 지존으로 듣기 싫은 것은 엄마 친구 딸들과 혜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얼른 사과를 하고 대충 머리를 빗고 있는데 엄마가 폭탄 발언을 했다. 네 방 오늘 다 치워놔? 내일 네 언니 온다. 아니 왜? 혜지는 머리를 빗다 말고 잔뜩 구겨진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다. 언니 둘째 낳았잖아. 우리 집에서 몸 풀고 가야지. 서연이도 같이 오니까 너는 거실에서 자든가 해. 아니 내가 왜 거실에서 자? 혜지는 울컥하는 마음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오늘 중에 시집을 가버리던지. 씨알도 안 먹히는 엄마와의 싸움에서 혜지는 참는 도리밖에 없었다. 아기 낳을 때나 쓰는 라마즈 호흡법으로 혜지는 자신의 혈압을 다스려야만 했다. 머리도 안 감고 대충 질끈 동요맨 머리로 뚜벅뚜벅 걸어나간 혜지는 머릿속이 와글거렸다. 어떡하지? 어떻게 한 달 동안 거실에서 지내라고. 엄마는 내 친엄마 맞아? 차를 기다리던 혜지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한 달 동안이잖아. 작업실에서 그냥 먹고 자면.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사장님께 여쭤봐야겠다. 자신이 생각해도 반짝이는 생각이라는 듯 혜지는 짝짝짝 소리를 내며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박수를 쳤다. 씩씩하게 작업실로 향하던 혜지는 점점 발걸음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다. 잠깐 잊고 있었는데 작업실이 눈에 보이니 어제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선글라스라도 가지고 올걸. 어떻게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냐고. 이번에도 또 한 번 혜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야 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서 비비꼬던 혜지가 눈빛을 반짝거렸다. 그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혜지는 작업실로 향하던 발걸음을 바꿔서 출판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혜지가 인사를 하며 들어오자 사장은 놀란 눈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웬일로? 네, 어제부터 작업은 들어갔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한번 행차를 해주셔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바쁜 일 없으시면 촬영하는 거 같이 보시고 음식도 드시라고요. 어제 한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아마 여기 직원분들 다 가셔서 드셔도 될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렇잖아도 이따 오후에 한번 들을 참이었어요. 우리 직원들까지 신경 써주시고 감사해요. 지금 안 가시고요? 보다시피 우린 회의가 있어서. 사장이 완곡한 거절에 혜지의 얼굴은 상당히 우울해졌다. 젠장, 허구한 날 하는 회의 오늘 하루 제쳐버리면 안 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네. 혜지는 여사모한 책상 위에 놓인 두루마리 휴지를 보며 저걸로 내 얼굴을 칭칭 감고 가면 어떨까? 라는 부질없는 상상을 했다. 별 수 없었다. 어제의 찝찝한 분위기를 오늘 아침까지 이어갈 수밖에. 그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한 다음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자 햇빛을 등지고 서서 스피커에 가만히 손을 대고 있는 진우가 눈에 들어왔다. 그가 입은 하얀 남방이 햇빛에 눈이 부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작업실을 환하게 만들었다. 그 숨막히는 모습에 혜지는 저절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인기척을 그제야 느꼈는지 진우가 혜지를 바라보았다. 진우 역시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씩 미소를 지었다. 몰랐었는데 그가 환하게 웃자 왼쪽 뺨에 보조개가 팼다. 혜지는 떨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진우에게 인사를 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아침 드셨어요? 혜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진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보온병과 빵 한 덩이였다.
또 그는 어제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샐러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보온병에 담아온 것을 하얀 머그잔에 따랐다. 따끈한 커피나 차를 생각했는데 뜻밖의 스프였다. 비록 슈퍼에서 파는 인스턴트 가루 수프를 끓여온 거긴 했지만 혜지의 가슴속에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진우는 싱긋 웃으며 어서 먹으라고 혜지에게 손짓으로 말했다. 혜지도 고기를 끄덕여 답해 주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는 내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진우를 볼까라는 고민은 쓸데없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녀는 수프를 한 모금 훅 들이켰다. 따뜻하다. 부드러운 수프가 입안에 번지자 혜지 입가에도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휴대폰을 매너 모드로 바꾸었더니 문자가 들어올 때도 진동이 울렸다. 혜지는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 혜지가 휴대폰을 보고 놀란 이유는 진호가 보낸 문자가 2번이나 찍힌 탓이었다. 어제 한 번, 오늘 한 번, 어제나 오늘이나 정신없어서 휴대폰을 챙겨볼 생각을 안 한 탓에 2번이나 문자를 놓친 거였다. 문자 못 받으셨는지요? 연락주세요. 진호. 혜지는 고민을 하다가 그에게 단문자를 보냈다. 죄송해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지는 1%의 희박한 가능성일지라도 자신으로 하여금 두 남자가 얽히고 설키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여지를 진호에게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뭐 그 사람이 나의 인연이라면 일이 끝나고 다시 만나도 만나지는 걸 테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어디서 튀어나오는 똥배짱인지는 몰라도 혜지는 당분간 진호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진호는 혜지 단문을 받고 거의 패닉 상태였다. 완전히 까였군.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 딱 그 심정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를 찼을 때마다 혹시 나중에라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이제 내가 벌 받을 차례인가? 그동안 그에게 매달렸던 수많은 여자들. 그 여자들이 달라붙을 때마다 순식간에 마음이 식었는데 그 여자들과 완전 반대인 혜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졌다. 문제는 혜지가 그에게 상처 줄 때마다 그녀를 원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거였다. 자기 자신도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발이 채었는데 자신을 심드렁하게 생각하는 여자에게 목매고 있다니 스스로에게 화가 치밀었다. 혜정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바로는 분명 혜지는 사귀는 남자가 없다. 축구로 따지면 골키퍼와 1대1로 맞닥뜨리는 페널티킥 상황인데 그 골을 못 넣어서 이렇게 애가 타다니. 진호는 시간이 흐를수록 혜지에 대한 간절한 감정이 생기는 것에 짜릿한 설렘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다. 가지고 싶다, 이 여자. 진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작업실에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나서 둘은 곧바로 마트로 향했다. 혜지와 진우는 닫힌 공간에서 둘만 있는 것보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작업실에서와 달리 둘은 표정이 환했다. 기본 양념이 되는 재료는 냉장고에 구비되어 있기에 오늘은 추가되는 재료만 구입하여 각종 소스 만들기와 리조또 요리 서너 가지를 만들 예정이다. 혜지와 진우는 리조또 요리에 필요한 쌀과 새우, 오징어, 닭고기 등을 보고 있었다. 오징어 먹물 리조또를 해야 되니까 물오징어를 사죠.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일일이 보여주며 설명해주는 모습이 예뻐 보였던지 뒤에서 지켜보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호들갑스럽게 말을 건넸다.
척 보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참견하게 좋아하는 연령대로 추정되는 아주머니였다. 아이고, 둘이 신혼인가 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같이 장 보러 나왔네. 좋겠어. 아주 둘이 예쁘네. 뒤에서 한 말이기에 그 말은 혜지 귀에만 들렸다. 당황스러운 혜지는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난처한 상황이었다. 오늘 하루만 장을 보는 거면 일일이 설명하면 되겠지만 한 달 동안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일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피곤하니 그냥 입 꾹 다물고 유부녀인 상태로 있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지도 모른다. 물건을 보던 혜지가 갑자기 멈춰서자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챈 진우가 혜지의 팔목을 잡으며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이제는 진우 표정만 봐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혜지는 조금은 감이 왔다.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마트에서 우리 자주 본다고 하시네요. 그다지 믿음이 안 가는 혜지의 답에 진우는 잠시 갸웃하다 애써 믿으려는 눈치였다. 장을 보고 와서 재료를 담고 있는데 사장이 작업실로 왔다. 말 그대로 오후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혜지는 그런 사장이 은근 얄미워 슬며시 일부러 이런저런 잡일을 시켰다. 리조또 요리를 다 하고 촬영까지 마치니 2시가 넘어섰다. 사장은 일하느라 허기졌는지 줄임비를 계속 손으로 만지고 있었다. 배고프시죠? 조금 쉬긴 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할 거예요. 어제 만든 샐러드와 함께 오늘은 리조또가 주 메뉴였다. 오징어 먹물 리조또, 새우 리조또, 김치 리조또, 고추장 리조또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사장은 맛을 본다는 명목하에 이것저것 찔러서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 어머머, 고추장 리조또가 특이하다. 난 그냥 돌솥 비빔밥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네요. 소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고추장만 넣으면 텁텁할 것 같아서 고추장과 간장, 고춧가루를 배합해서 만들었어요. 고추장은 나중에 넣어야 돼요. 처음부터 넣으면 조금 쓴맛이 나는 데다 텁텁한 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사실 고추장만으로 리조또 만들면 맵기도 맵지만 리조또 본연의 맛이 사라지잖아요. 맛을 본 사장은 입맛에 맞았는지 연신 맛있다라는 말을 연말했다. 김치 리조또나 고추장 리조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네요. 이런 퓨전 요리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리조또 요리를 조금 더 추가하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이 최고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찬밥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은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진우를 바라보았다. 어때요? 혜지 씨랑 같이 일할 만해요? 사장이 진우에게 물어본 순간 혜지와 진우는 동시에 얼굴이 붉어졌다. 혜지는 마른 입술을 이빨로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이 참, 사람 앞에 세워두고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진우는 눈에 희한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런 그의 대답에 사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혜지 씨가 참 재미난 사람이라서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제가 무슨 게임기도 아니고 심심하지 않다고 말하시니 너무하세요. 혜지는 쑥스러운 마음에 괜히 투정을 부렸다. 진우 씨, 이거 봐요, 이거 봐. 혜지 씨 표정이나 말 얼마나 재밌는데. 남자들이 이런 매력을 몰라줘서 그렇지 얼마나 멋진 여잔데요. 그러죠, 진우 씨? 사장의 물음에 진우는 혜지를 잠깐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런 진우를 따라 사장도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말했다. 진우 씨도 최고. 오고 가는 훈훈한 칭찬 속에 혜지는 괜히 뻘쭘해졌다. 상당히 적응 안 되는 따끈따끈한 분위기. 그래도 이런 뜨뜻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사장에게 부탁의 한 말씀을 올려야 하기에
혜지는 주저주저 하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저 사장님? 네, 혜지씨.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작업하는 동안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주말엔 그냥 저희 집으로 가고요. 혹시나 몰라서 주말 이야기까지 얼른 덧붙였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장이라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일 텐데 부탁하는 혜지로서도 무척 부담스러웠다. 그래요? 뭐 그렇게 해요. 어차피 한 달 동안 통째로 빌려 쓰는 거니까 야간 작업도 할 테고. 혜지씨 좋을 대로 해요. 선선하게 허락해주는 사장에게 혜지는 잽싸게 보충 설명했다. 네, 지금은 천천히 가고 싶지만 상황 봐서 야간에도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한 달 안에 일을 끝내야 한다면서요?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혜지와 사장의 대화를 다 이해하지 못한 진우가 둘을 빤히 보자 사장이 간단한 수화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사장도 수화를 할 줄 아는구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책꽂이에 수화에 대한 책이 꽂혀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진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책까지 사다 놓고 연구하는 걸 보니 사장이 배려가 참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 기회에 수화 좀 배워볼까? 혜지는 사장과 손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진우를 보며 말이 아닌 손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에 한 달은 푹 담겨진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혜지는 기함을 하고 말았다. 분명 내일 온다던 언니와 조카가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임모! 조카 서연이 자신을 부르는 말에 혜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정정해 주었다. 임모가 아니라 이모. 이모, 이제 왔또? 왔또가 뭐야 왔또가. 오셨어요 해야지. 혜지의 언니 혜미가 남산만한 배를 내밀고 혜지의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전혀 반갑지 않은 말투로 혜지는 그녀의 언니에게 떨떠름하게 인사했다. 언니 왔어? 응 그래. 오늘부터 내 방에서 신세 좀 져야겠다. 내일 온다며? 엄마가 둘째는 첫째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서두르라고 하셔서 그냥 하루 먼저 왔다. 왜? 불만 있냐? 아니, 뭐 불만은. 혜지는 엄마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답을 했다. 엄마 앞에서 혜지는 언니에게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엄마는 무조건 언니 편이었으니까. 삼남매 중 혜지는 중간에 낀 간동이었다. 위로는 언니, 아래로는 남동생. 서름을 토해내자면 50건 양장본 전집을 내도 모자랄 판이지만 그 모든 것을 참으른 자를 가슴에 아로새기며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 남동생은 남자임에도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자기 방을 비워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만만한 혜지가 방을 비워줘야만 했다. 사실 언니는 결혼 전까지 혜지와 같이 방을 썼기에 을에 혜지 방이 자기 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연이를 낳을 때도 그렇게 했기에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다. 거실 한 구석을 보니 혜지 물건들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아 보여 혜지의 마음이 울컥거렸다. 엄마, 나 내일부터 집에 안 들어와요. 한 달간 작업실에서 지낼 거야. 그 말에 조금이라도 걱정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엄마가 흔쾌히 대답했다. 그래라 아주 잘 됐다. 작업실이 원룸이라며? 아예 이참에 나가 살던지. 정말? 엄마, 내 엄마 맞아? 나 혹시 신데렐라 아니야? 어쩜 딸내미 걱정도 손톱만큼도 안 할 수 있어? 엄마의 대답에 섭섭해진 혜지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와르르 쏟아 뱉어내었다. 야, 어디 엄마한테 큰 소리야.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엄마 말이 뭐가 틀린 게 있니? 시끄러워. 이웃집에서 욕해. 어서 씻고 잠이나 자. 아버지 주무시는데 어디 큰 소리를.
혜지를 꾸짖는 언니의 말에 그래, 내가 오늘도 참는다 하는 수밖에 없었다. 혜지가 언니가 오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다. 엄마 못지않은 잔소리꾼 언니. 이 상황에서 일이 커지지 않으려면 만만한 혜지가 참는 수밖에 없었다. 참자,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혜지는 부르르 떨리는 두 손을 꾹 쥐고 언니 혜미의 뒤통수를 째려보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혜지는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을 나왔다. 어차피 작업하는 동안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장을 요란하게 할 것도 아니라서 최소한의 짐만 들고 나왔다. 그 와중에 혜미가 이번 주에 소개팅하라고 전화번호 적힌 메모지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혜미 시댁이 먼 친척이라고 하는데 사돈의 팔촌쯤 되어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전에도 사돈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서 짜증 지대로였는데 이번에도 저번처럼 될까봐 정말 내키지 않았다. 사돈이 해준 어려운 자리라면 저번 병강세처럼 성질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예의 차린다고 잘해주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줄 알고 그녀에게 달라붙으니 이래저래 아는 사람이 해준 자리를 나가면 해지만 손해였다. 그래서인지 선심 쓰면서 전화번호를 건네주는 언니가 완전 심술사나운 파지처럼 보였다. 그래도 마음을 곱게 먹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 혜지는 성질을 죽이고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른 아침, 오늘도 그는 자리를 박차고 서둘러 일어났다. 피곤해도 몸이 먼저 그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혼미한 정신을 깨우고자 그는 욕실로 들어가서 찬물로 샤워를 했다. 찬물로 그의 몸을 적시는데도 웬일인지 그의 몸은 계속 뜨거워져만 갔다. 요즘 따라 진우는 아침마다 일찍 눈이 떠졌다. 날이 밝아지기만 하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의 맥박은 요란하게 뛰어오르고 숨이 가빠질 만큼 호흡도 빨라졌다. 그리고 자꾸만 작업실로 빨리 달려가고만 싶어졌다. 그 이유가 뭔지 처음엔 몰랐지만 오늘은 확실히 알았다. 요 며칠 진우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혜지였다. 꿈속에서 그는 혜지와 모든 대화가 가능했다. 입을 열지 않아도 둘은 말이 통했다. 아니, 그들에게 말은 필요 없었다. 말을 안 해도 그와 혜지는 사랑을 속삭일 수 있었기에 그는 그녀에게 수십 번의 키스를 했고 같이 침대 위에서 서로의 뜨거운 몸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다. 너무나도 진짜 같은 꿈 때문에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도 약에 취한 것처럼 한참을 멍한 채로 있었다. 그 여울을 즐기려는 듯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두방망이 질치는 심장 소리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 신호등만 건너면 작업실로 갈 수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신호등을 바라보다 건너편을 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짐을 낑낑대며 들고 있는 혜지였다. 그녀 때문에 눈이 저절로 커다래진 진우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옆을 살필 생각도 않고 그냥 무작정 건너버렸다. 그때였다. 흰색 중형차가 그를 덮치고 말았다. 요란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진우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흰색 차의 주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그에게 다급하게 다가왔다. 운전한 사람은 젊은 여자였다. 자신이 사고를 낸 것에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머, 괜찮아요? 어떡해, 미안해요. 다친 데 없어요? 그녀는 걱정되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행히도 진우는 크게 다친 곳이 없이 멀쩡해 보였다.
사실 진우는 차에 부딪힌 게 아니라 그냥 쓰러진 거였다.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순간의 진동을 느꼈기에 충격을 받은 듯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운전자는 그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계속 그 여자는 그에게 질문만 해댔다. 다친 데 없냐고요? 진우는 말 대신 손짓으로 괜찮다고 하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던 길을 가려하고 있었다. 그러자 주변 여기저기에서 참견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러다 나중에 휴유증 생기면 어쩌려고 그냥 가? 그러게 말이야. 서로 명함이나 주고받아야 나중에 연락이라도 하지. 그래 그래야 보험을 처리하든지 하지. 아가씨한테 명함 받아요. 그 말에 같이 정신없었던 젊은 여자도 서둘러 명함을 꺼냈다. 저기 이거 제 명함인데 몸에 이상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혹시 명함 없으세요? 진우는 겁에 질린 그녀를 물끄러미 보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주었다. 서로 명함을 주고받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안심된 듯 제갈길을 가고 있었다. 그가 받은 명함에는 그녀의 이름,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도 패션 디자이너 서유정. 진우는 목례로 간단히 인사를 하고 서둘러 작업실로 걸어갔다. 유정은 그런 그가 사라질 때까지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다행이다.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큰일 났네. 오늘 처음 몰고 나온 차인데 아빠한테 혼나겠다. 그런데 이상하네. 저 사람은 왜 말 한마디도 안 하지? 너무 놀라서 그러나? 유정은 진우가 주고 간 명함을 보았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마임리스트 김진우? 뭐야, 직업이 2개인가?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구나. 그나저나 카메라 비싼 것 같은데. 넘어질 때 고장난 건 아니겠지? 에이, 뭐 아쉬우면 나한테 전화겠지. 유정은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차에 다시 올라탔다. 그리고 유난히 기다란 진우의 손가락을 떠올리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다. 김진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기도 한데.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동을 걸 생각도 잊은 채 진우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다.